자, 먼저 이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박사님,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에너지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날씨가 흐리더라도 에너지가 얻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맑은 날에 비해서 좀 얻어지는 양이 적을 뿐이죠. 그래서 설치 용량을 우리가 값이 싸게 널리 많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도 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뭐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도 어찌됐건 태양이 있다면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은 만들어지죠. 되는 건가요? 예.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죠. 밤만 아니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밤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소라든지 뭐 또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주변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전지의 유용성이 점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기술들이 더욱더 우리 널리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네요. 만약에 이거는 좀 약간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기 태양 근처에 그러니까 지구 밖에 거기에 이제 패널을 딱 큰 걸 하나 놓으면 이거는 뭐 소위 얘기해서 직방 아닌가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겠죠. 예. 우리가 태양전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밤에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흐린 날씨에는 그만큼 출력량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 있는데 365일 24시간 우주 환경에서는 빛이 내려 쪼여져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설치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 되겠죠. 예, 만들어주세요. 네. 결국은 인공태양광 같이 우주에다가 태양전지를 설치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제 주변 기술들, 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무선으로 지구에다 보내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친다면 이제 또 우리가 도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원리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 그 에너지를 그 무선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곳에 전송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도 또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아마 최근에도 배덕의 한 출연연에서 이제 짧은 거리지만 이동하는 데 성공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기술, 그것도 이제 지금은 사실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그게 효율이 나오거나 뭐 비용 대비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먼 미래에는 당연히 뭐 강연해질 수 있겠죠. 단지 이제 인공 태양에 비해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주어지는 그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만 이제 극복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구를 다 덮어야 될 만큼은 아니고요. 지구에 본다면 아주 적은 양만 덮더라도 우리 인류가 다 사용하는 데 없을 만큼의 방대한 에너지가 사실 지구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더욱더 유용한 태양전지의 하나로서 아마 주류 태양전지로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거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러니까 뭐 어떤 계산에 의하면 지구가 쓰는 에너지가 미국 한 주 정도 넓이의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을 때 그 정도인 거고, 실제로 뭐 밤 흐릴 때, 그다음에 이럴 때 이제 각도가 기울어지는 계산하면 그거보다 훨씬 큰 넓이가 사실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적지 않은 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걸 덮는 그 면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사막 같은 국가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산지가 많고 이런 나라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용량을 넘어서기 힘든 한계가 있다. 뭐 조그만 곳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천정이나 뭐 주차장 같은 데를 통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청정하고 뭐 비용도 적게 들고 좋은 에너지일 수는 있겠으나, 뭐 산업이나 교통, 육상 이런 거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조 배터리 얘기가 자꾸 그러니까 집집마다 할 정도의 작은 용량은 커버가 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산업용으로 쓰기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과거에 1이라는 면적이 필요하였다면 지금은 0.5 정도만 돼도 그 동일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설치하는 그 가격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래로 좀 더 그것도 먼 미래는 아닙니다. 불과 뭐 몇 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 에너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좀 그 차이 또 효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먼지나 예를 들어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뿌얘져가지고 낮인데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출력이 낮아지는 거는 맞겠죠. 네네네. 예.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로봇을 깔아가지고 네. 표면을 이렇게 먼지를 털어낸다든가 아니면 그 표면을 먼지가 잘 안 앉게 네. 코팅을 하는 그다음 비가 오면 저절로 씻겨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도 또 주변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거나 또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핵융합, 그래서 이 핵융합을 통해서 우리 지구의 다른 태양, 무한의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뛰었고요. 또 특히 K스타가 플라즈마 온도 1억도 유지하는 데서 항상 세계의 기록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연구하는 수준은 결국은 플라즈마를 1억도 올리는 데까지의 그 수준이다. 이터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그 플라즈마를 올려서 핵융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터에서도 데모 그 실증로를 만드는 것은 2050년에나 실증로가 만들어질 것이고 실증로에서 성공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상용화될 때까지는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직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에너지가 아닐까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박사님? 일단 2050년에나 예. 이거 예. 맞습니다. 그 아직 이제 풀어야 될 기술적인 숙제가 많이 있고 네네네. 또 과학적인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50년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너무 멀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먼 미래로만 남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씩 해 나가면 2050년이 사실 그렇게 또 먼 미래는 아니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럴 거면 저희가 2040년에 모셨을 걸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미래긴 한데 또 우리가 안 보이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서 이게 당겨질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적인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건 참 그 예상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네네. 굉장히 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50년이라는 이 숫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먼 미래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게 진짜로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근히 가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네. 그런 분야는 확실하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야, 뭐 핵융합 발전 이렇게 나오고 해도 결국에는 물을 끓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에너지가 되려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핵융합 방식은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또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뭐 좋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19세기 방식과 21세기 방식이 결합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죠. 예. 다소 좀 SF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핵융합을 하는 그 반응을 또 다른 거를 사용을 하면 네. 또 다른 방식의 핵융합도 가능합니다. 그 SF적인 요소를 한번 해서 우리가 자, 과학 좀 빼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을 살짝 덜어놓고 우리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죠. 예. 근데 사실 SF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꺼내주시면 제가 아마 푹
폭주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걸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해드리면 할 것 같아서. 예. 자, 어떻게 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다고 하면 네.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오. 소위 헬륨-4라고 하는 헬륨의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헬륨4. 예, 이 헬륨-4는 사실 달에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달나라 나왔어요. 예. 달에 가서 헬륨-4를 캐온 다음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핵융합 반응에 의한 그 높은 에너지를 양성자가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높은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발전이 되는 셈인 거죠. 그 마지막에 네. 가슴에 넣어야죠. 저희가 끝이지. 그렇게 SF 넣어줘야죠. 그렇죠. SF를 SF인데.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상상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M사의 작가들이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해서 예. 그런 아이언맨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아크 리액터를 상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그 영화 관계자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리 미래설계소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